중소내수기업들은 체감하는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 더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지난달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가 위축되면서 시민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IMF 외환 위기, 코로나19 때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 자갈치 시장. 많은 사람이 찾는 부산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오후 2시경 시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철을 맞은 해산물이 진열대에 가득한데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네, 소리만 하고 없잖아요. 소리만 없잖아요. 그때까지 하고 있어. 이 시간이 안 돼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 손님이 사람이 있어 다녀야 뭐 살 거예요. 네. 물건은 오늘 작년에도 안 됐지만 작년 가면 더 안 돼요. 더. 많이 안 나 돼. 갈수록 더 안 될 것 같다. 아 진짜요? 맞아. 아, 언니하게 녹음 나옵니다. 녹음 나옵니다. 돈 나온다니까 막 그래. 진짜. 보이는 거예요. 뭐야? 시간이 몇 시간인데 이거 아, 언니 와 그래. 4만 원어치 패가 테레비 나온다니까. 테레비 나온다. 테레비 나온다니까. 와 그러네. 뭐가 어째서 안 되는 건지 어쨌든 안 돼. 너무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구경조차 하지 않습니다. 좁은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 외국인 관광객도 제법 보이지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네, 한 마리 사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문어. 한 마리 팔아주세요. 이거는 얼마 하는데요? 이런 거는 한 마리 10만 원. 10만 원. 응. 이거는 막 한 50명이 먹습니다. 50명이요? 자. 자갈치 시장에서 30년. 하지만 사장님도 요즘 같은 때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1년 중에 지금 참 바쁠 때인데 아예 없잖아. 아예 그 점심시간인데도 일이 없어요. 대출도 안 해주지, 돈은 없지. 그러니까 뭐 회식할 것도 안 하고 외식도 안 하고. 그나마 상인들이 버틸 수 있는 건 단골 손님들 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 나올 거 한 번 날 때 못 나오죠. 모임을. 자주 하고 싶어져요. 조금 전략하는 편이죠. 경기가 오네. 돈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서 먹으려고. 연말도 다 도있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그 여파는 도소매업으로 이어집니다. 밤 10시 경매를 앞둔 위판장. 참조기가 대부분입니다. 어종이 예전만큼 다양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참조기하고 민어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힘듭니다. 그냥 바다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배류업도 하는데 양태 같은 거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고기가 많이 안 좋구나. 예, 고기도 오래 그렇고 또 배류 같은 또 바다 보수원 때문에 배류 같은 것도 비싸고 전체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생선값도 떨어졌습니다.
너비야, 양비야, 삼비야, 오비야, 오비야, 5만 5천, 6만에 6하나. 지금은 억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억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참 조그마 가격이 좀 잘 나가고 몇몇 어종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좀 가격이 조금 안 나가는 편입니다.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동대문역 출입구 옆에 있는 목 좋은 상가도 공실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하철역 인근 시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골목 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 시장의 터줏대감이라는 사장님의 가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아유, 너무너무 안 돼요. 작년에 비해서? 예, 진짜 안 돼요. 반에서 반도 안 돼. 어머니는 여기서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저요? 한 30-40년 했어요. 30-40년? 이 자리를 수십 년 지킨 덕에 단골도 많지만 지금은 한 개도 못 파는 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어제는 창피한데. 아 괜찮아. 바지 2개 3만 원. 요즘 개시 안 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 파는 날은 조금 20-30만 원 파는데 안 파는 못 파는 날이 더 많아. 그럼 이거 월세 낼 수 있어요? 월세? 주인 거예요. 주인이세요? 네. 아 주인이라서 버티시는구나. 건물주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버티지. 이 나이에. 세를 주고 하려면 못해요. 못하지. 절대로 못하지. 시장 바로 뒤편은 창신동 봉제거리로 이어집니다. 한국 패션 산업의 메카, 동대문 패션 시장의 생산기지였던 이곳. 하지만 지금은 적막감만 감돕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앞에서 미싱을 싣고 있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기계 필요 없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갖고 가는 게요. 기가 필요 없다고? 네. 네. 왜요? 이제 우리 돈 주고 안 사니까. 돈 주고 팔아야 되는데 배우는 사람도 없고 판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중고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봉제 공장 장비들. 중국산 저가 의료가 들어오면서 침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규모가 큰 편이라는 의류 제조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들어오면 저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난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몇 장씩 오면은 몇 장 꼬매고 이런 정도로 들어오고 전혀 없어요. 우리 패턴 사람 패턴했어요. 여성 바지를 전문으로 만드는 공장. 국산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전년도보다 주문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미싱 30대가 쉼없이 돌아가던 봉제실. 정들었던 직원들을 일부 내보내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5명이 4명 줄었어요. 15명인데 네. 4명 줄어서 지금 11명. 예. 네, 여보세요? 지금은 일자리 없어요. 네. 무슨 연락이에요? 사람 쓰냐고. 사람 쓰냐고. 이제 일을 기술이 있는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내년에도 또 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긴 한데 이제 더 못 줄이죠. 어떻게든 일을 어떻게든 5달 따고 와서 열심히 해봐야죠. 여기서 더 줄이면 안 돼, 진짜.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한 달 유지비가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여기서 더 줄이면 진짜 우리도 문 닫아야 돼.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영세한 업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이곳은 일감이 없어 열흘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종사자 수가 3천여 명에 달했던 창신동 봉제거리.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 조금 바쁠 시기인데 일들이 없으니까 다 문 닫아져 있잖아요. 이거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없으니까 저기 건물 청소하는 데로 다 나갔어요. 그래도 내가 이 기술을 배웠으면 이거 하는 게 낫지 청소하는 게 낫겠어요? 일은 하고 싶어도 일이 없으니까. 정치적 격변 속에서 새해를 맞은 우리 경제에는 어느 때보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100만 명이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내수 침체 때문입니다. 3년 가까이 계속돼 온 고물가, 그동안 실질임금은 계속 줄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드니 당연히 사람들은 쉽게 돈을 쓰지 못하는데요. 소비가 어느 정도 얼어붙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소매 판매액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찍었던 건 제가 아는 한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침체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내수 경기를 봐서는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쪽 상황을 보니 강달러의 고물가인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진퇴양난에 놓이는 것이죠.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침체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출근 행렬. 2년 전 제작진의 카메라에 담긴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의 출근 모습입니다. 지난 연말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 반, 건설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 당시 목격했던 인파를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걷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이게 평소에 걸음걸이의 절반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는 정도? 네네. 지금 한가한 편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 정도는 한가한 편이죠. 지금 제대로 다 걷고 있잖아요. 걷는 속도가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한때 6만 명에 달했던 건설 노동자는 만여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출근하시는 길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7시 반까지라서.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기 때부터 있어갖고 한 10년은 안 됐고 10년도에 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일감이 많이 줄었다던데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줄지. 그래요? 네. 일감이 줄었다기보다는 공사를 멈추고 있어요. 알던 사람들이 바깥에 공장, 울산이나 대산,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미리 얘기돼가지고 한 분들만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얇아진 노동자들의 지갑. 노점 사장님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부업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근로자 팀장님들이 월급이 옛날처럼 연장, 특근 이렇게 많이 하시면 이게 가격을 올라도 괜찮은데 물가는 오르는데 그대로 받다 보니 몇 년째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감안하고 또 투잡을 하는 거예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이곳.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급변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년 전 이곳에 들어온 김창 씨를 만났습니다. 요즘은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원래 6일 근무인데 뭐 그 5일 근무 노동자들이 이제 그 6일까지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좋은데. 작업팀장이었던 김 씨는 대여섯 명의 노동자와 팀을 꾸려 건설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일을 다닙니다. 일이 줄어들면서 팀원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지금 P5, P6까지 땅을 파고 있었다니까요. 바로 옆에 여기 지금 P4 짓고 있는데 그 옆에 크레인 가지고 땅 파고 막 올리고 거기 또 뭐 사무장 짓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건 다 올스톱된 거고. 현재 반도체 공장은 3개가 완공되었고 2개는 건설이 연기됐습니다. 건설 중인 공장의 완공 시점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P4도 짓고 있다가 천천히 짓는 거죠. 천천히. 왜냐하면 뭐 팔 시장이 없고 있는 시장에 못 팔고 그러니까 천천히 지어라. 빨리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뭐 주 5일 근무가 일상이고요. 연장 없는 거고요. 연장 야간은 없는 거고. 공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수익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니까. 2개였던 숙소를 하나로 줄여 이사를 한 김 씨. 작업 공구들은 집 한편에 놓인 지 오래입니다. 이 공구들은 원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숙소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공구가 아니고. 일이 없다 보고 팀이 철수하다 보니까 이 숙소에다가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다 공구들이에요. 공구 구입비도 숙소의 월세도 모두 팀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공구, 이런 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숙소 자체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비용이죠, 비용. 돈을 빌려왔어요, 집에서. 돈 빌려와가지고 숙소 보증금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이 줄어든 덕분에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갑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 치킨이 됐든 뭐 다른 메뉴를 좀 사가지고 미리 사갈까? 당연히 주중에 애들 거의 반찬 한 그릇에다가 뭐 김치찌개 계속 먹고 라면 먹고 애들도 못 먹어. 나도 못 먹고. 그래, 알았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 선택했던 일. 하지만 원하는 미래에 닿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포스코가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을 전격 폐소했습니다.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의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연이은 공장 생산 중단 소식에 철강의 도시 포항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기업이 타격을 입는 것도 문제지만 기업의 위기는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건 일자리 문제죠. 일자리가 포스코가 차지하는 게 포항이 70~80%를 차지하니까 완전 직격탄을 맞는 거죠. 거의 포스코와 연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요식업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상황이죠. 제철 산업 위기는 포항 시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한때 가장 붐볐던 이곳은 상가의 절반 가까이가 공실입니다. 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비현지가요. 전혀 뭐 쇠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공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러다 상권이 고사하는 건 아닌지 남은 이들은 걱정입니다. 그 IMF 터제도 포항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시청 공격하고 난 뒤에 이제 코로나 생기고부터 더 심해졌죠. 그리고 이제 또 포스코 경기가 또 이러니까 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그게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갈 기미는 안 보이고 이제 계속 하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가 한편에 불을 밝힌 가게. 지역을 살리기 위해 5년 전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곳마저 공실이 되어버리면 이웃 가게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인은 악착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 놓으면 옆에 가게들이 또 지장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세가 좀 나오더라도 불을 켜놓고 뭐 식구들끼리 이제 종업원 한둘이 데리고 이제 이래 하는 거죠. 뭐 장사가 안 되지만 이제 되길 희망을 갖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산업단지 남동산단. (8,0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10년 동안 화물차 운전을 하다 물류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 뒤다가 아니야 이 옆에다가 저 조그만 거. 하지만 창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물동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동단 진짜 여기 진짜 죽지 못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예. 보시잖아요. 이 넓은 창고에 지금 물건 이거 갖다 놓고 이게 임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 이거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죠. 언제쯤 나시겠다 뭐 이런 뭐 그런 희망이 없어요. 더구나 또 트럼프 또 이번에 됐잖아요. 얼마나 또 관세를 때려 부시고 막 그럴 거니까 또 우리나라 기업체 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이 힘들어지면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다른 공장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례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 하지만 가동을 멈춘 듯합니다. 지금 가동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가동은 하는데요. 매일매일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럼 직원도 많이 줄었겠네요. 많이 줄었죠. 다 똑같을 겁니다. 아무데 다 마찬가지. 예. 여기 예전에는 풍선역 거라 해가지고 이쪽 산업이 좀 뛰면은 좀 경기가 좋으면은 저쪽에 또 찌그러지는 데가 있고 찌그러지는 데 있으면 또 올라가는 데 있고 이런 식인데 지금 전체 다 이렇게. 현재 남동산단 업체 중 약 300개가 파산, 폐업 등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공장 매물 거래도 끊겼다고 합니다. 공장이 100군데 있어요. 기계가 한 50대 이렇게 쫙 있어요. 가구 기계가. 그러면 사장님 혼자서 기계 하나 앞에다 놓고 그거 이렇게 돌리고 있어. 나머지 직원들 이렇게 쓰는 거 다 해고 하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사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요. 움직이면 다 돌리니까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계 소리를 따라가 보니 70대 어르신이 홀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일하세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우리 기계 있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일거리를 못 받죠. 일할 사람도 없고 이런 공도 불러도 안 오고 외국 애들도 안 와. 한편에선 일이 없어 사람이 떠나고 또 다른 한편에선 사람을 못 구해 일을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도색 작업을 하는 곳으로 겨울이 대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1년 만에 매출이 30% 이상 줄어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 뭐 10명, 뭐 9명, 10명 그 이내에서 하는데 2명, 3명 나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커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힘들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사장님. 하지만 월급대가 되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그게 제일 어쨌든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거잖아. 나는 우리 같은 데는 직원도 월급 주는 게 제일 압박이죠. 알겠습니다. 정말로 압박이죠. 잠이 안 와요, 며칠까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산업계 전반에 드리워진 침체의 징후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도 출범합니다. 트럼프 2.0이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이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이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을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경쟁력이 이제 취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의 제조업을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또 이거를 잠식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기반이 굉장히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기반이 흔들리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 트랙터 30여 대가 경찰 버스에 막혀 멈춰섰던 일명 남태령 대첩 기억하십니까? 당시 시속 약 20km로 엿새를 달려온 농민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날 그 현장에 추정 60분도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와 전남 무안에서 출발한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행렬은 충남 세종에서 합류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진입을 목전에 두고 트랙터는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예고도 없이 왕복 8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농민들은 고립됐습니다. 이번은 제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에도 오신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 의결이 되고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되었습니다만 민생도 그렇고 그리고 농업의 문제도 그렇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이 있을 때는 언제나 농민들이 이렇게 나섰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트랙터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통행이 막히면서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멈춰선 차들은 항의 대신 경적으로 농민들을 응원했습니다. 혼자 풀릴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불편은 한데 뭐 좋은 일에 동참하시는 것이니까 저는 뭐 괜찮습니다. 직업이 운전이라 뭐 막히고 하는 거는 짜증은 나지만 더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추운 날씨에. 네. 경찰이 길을 열어주면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맞죠? 경찰이 길을 막아서 길이 막히는 겁니다. 예. 농민들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시민들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28시간 만에 물러섰습니다. 트랙터 시위에 참여한 한 농민은 그날의 감동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불량한 자들의 시대가 가고 인간이고 싶은 이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저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농사를 더 열심히 짓고 싶어졌다. 서울에 모여 시위를 벌일 정도로 농민들의 불만은 누적돼 왔습니다. 김한수 씨는 올해 수확한 쌀 3분의 1가량이 아직도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농협의 쌀 수매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장 가격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인들한테는 5만 3천 원 받고 끝나버린 것이고 지금 농협에서는 5만 3천 원을 줄지 5천 원을 줄지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시방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농협에다 내고. 나 같은 경우도 임차료를 주하고 뭐라고 하는데 시방 그 쌀값 같은 것도 결정이 안 나고 나라값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시방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시방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방 농가가. 상인들에게 받은 5만 3천 원 역시 10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농약도 그때 당시 한 필지 농약 말하자면 초기 제출에 13,000원 갔는데 지금 올라가냐면 24,400원 가고 농사에 들어가는 농자재 값은 모두 올랐습니다. 시세로 그런 게 이런 정도로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면
이건 그나마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도 하고. 농기계 구입과 정비엔 목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시방 한 1억 한 4천만 원 갈 걸. 1억 4천이요? 이게 시골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싼 게. 근데 이 기계 없으면 또 농사를 못 기계 짓고. 없으면 또 농사 못 지니까 이제 해야 돈이 안 돼야 이게 돈이 안 된 게로 할 수 없이 지방 이러고 있는 거야. 한번 시작해 놓은 것인 게 안 얻어 못 오고 저러도 못 오고. 농민들은 수입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쌀 소비량은 줄었지만 수입쌀 규모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 중요한 핵심 구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풍년에도 수입, 흉년에도 수입. 차라리 윤석열을 수치로야.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쌀 물량이 너무 많아요. 정부가 수입하는 쌀은 연간 40만 8,700톤. 이 중에서 3%만 사료용이고 나머지는 식품 가공용으로 쓰입니다. 농민들은 수입쌀의 양을 줄이거나 활용 방안이라도 농민들과 합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례 없는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25년부터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 및 매입 등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도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성호 씨는 1,300제곱미터, 약 2,000평 크기의 비닐하우스에서 수경 재배로 토마토를 키웁니다. 저희가 이걸 구매해서 위에다 심거든요. 심고 이게 심고 나서 요걸 일일이 나무 하나에 하나씩 꽂아 놓거든요. 그러면 시간 되면 영양분이 계속 그냥 공급이 돼요. 해가 많으면 그 영양분이 많이 공급되고 해가 적으면 조금 공급되고 이제 스마트팜 다 컴퓨터 연결돼서 요즘 그렇게 농사 짓고 있어요. 아,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 습도가 96%. 그리고 자동화된 설비 덕분에 일손도 줄어들었고 과거에 비하면 농사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폭염과 폭우 등 날씨로 인한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역대 최고였다는 지난 여름, 박성호 씨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너무 폭염이 와서 그 열매가 제대로 안 맺혔어요. 안 맺혀가지고 이게 내년까지 수확할 건데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심었어요. 아마 그 제가 생각에 원에 전국적으로 한 50% 이상은 전부 다 다시 심었을 거예요. 날씨나 수요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빨리 대처할 수는 없는 농산물.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갑니다. 주위 사람들 좀 해보고 싶다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안 받는다고 지금은. 네. 그래요? 네, 농산물 가격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격 같은데 지금 뭐 농자재값 거의 100% 올랐죠. 전기세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그거 안 맞는다고 하지 말라고. 저희는 이제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지. 농민들은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명 농민 3법이라 불리는 법인데요. 생산비와 생활이 보장되는 쌀값 요구가 담긴 양곡관리법과 비료, 사료 등 농자재값 폭등에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농자재 지원법. 농민이 농업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결정권을 갖는 농민 기본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먹을거리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농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모처럼 희망찬 소식이 들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소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이면에는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10년 넘게 불황을 겪었던 조선업이 이제는 2026년 말까지 일감을 모두 확보했을 정도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초대형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은 우리나라가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도시 거제. 조선소 인근 옥포항에는 주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KBS에서 나왔는데요. 조선업에서는 경기가 괜찮겠지. 그렇지만 요 다른 상인들은 조금 맛이요. 수주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좋다던데. 아이고 물론 늘어나고요. 전부 외국 사람 받아들이게 하게 한국 사람은 해먹을 안 해요. 마트 가서 고기 이런 게 사다 먹지 애 안 먹는다. 조선 산업은 활력을 되찾았지만 식당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견뎌낸 사장님들은 오히려 지금이 더 고비라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사장님 계실까요? 오히려 코로나 때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긴 해요. 네. 한 명 줄여가지고 원래 4명, 홀 2명, 주방 2명 일하는 것을 이제 3명에서 그냥 전부 다 홀도 하고 주방도 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네. 산업은 호황이라는데 지역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는 쪼그라드는 현실. 지역의 경기는 조선소의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는 구축이 된 상태에서 조선 경기가 이제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떠났어요. 많이 떠나면서 이제 주거 밀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카드 결제할 때 3개월 할부해 주세요. 아, 식당에서요? 6개월 할부해 주세요.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참 계산기를 꺼내놓고 값을 계산해 가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왜 돈이 안 풀리는 거예요? 급여가 떨어졌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한국의 조선소는 원하청 직원 간 임금의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생산 인력의 절반 이상을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의 수가 원청 정규직의 2배가 넘습니다. 하나오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10년 차 이상의 숙련공들로 조선소에서 용접 등 고난도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 급여 등 처우는 열악하다고 합니다. 15년 차 이상 숙련공의 급여가 연봉 3천만 원 내외. 조선업에 호황이 찾아왔어도 달라진 건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조선업이 이제 뭐 호황에 온다. 저는 솔직하게 조금 기대를 했어요. 왜? 그 전에 하청 노동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쫙 빠져나가고 그 호황이면은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사람을 불러들이려면 방법이 뭐 있어요? 뭐 임금 올리고 복지가 좋아져야 사람이 오는데 그래갖고 분명히 좋아지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근데 뒤통수 맞은 거죠. 우리는 내국인들은 저임금에 묶어놓고 그 저임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왕창 들였잖아요. 일하고 계시는 분이 30대가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이제 한국 사람 없어요. 저는 16년 내년이면 17년 차네요. 근데 막내입니다. 왜 새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저임금 주는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일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상용직 확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조선소 내부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하청 이중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의 1월 13일부터 추운 겨울 날씨에 하나오션은 부당노동이 중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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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갈수록 만연해지는 원하청 노동자의 차별. 노동자들은 원청이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자신들의 처우를 바꾸기 위해서 요구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조선업에서 일해왔던 사람들, 10년, 20년, 30년씩 일해왔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직종을 찾아서 가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있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하나오션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당장의 수익성은 그대로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내 협력업체의 단가 인상 등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들이 폭설을 맞으며 거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폭언과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조에 가입하였는데 우리는 노조 설립 20일 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우리 33명 지금도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들은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작년 8월 노조를 만들었다가 20일 만에 해고됐습니다. 잔업이나 특근을 강요하는 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이번 폭염 때도 선풍기가 없어가지고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는데도 선풍기 좀 놔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선풍기 설치하는데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를 아예 어떻게 말하면 인간이 아예 취급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는 살려고 노조를 만든 거죠. 현대위아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동서 페더럴 모글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그러나 주요 업무 지시는 원청으로부터 받았고 업무 보고도 원청에게 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제 A3 소속인데 동서 사람이 막 지시를 내리고 자재 입고를 담당했는데 조립 인원 없다고 조립시키고 뭐 어디 자리 없다고 다른 거 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원청 업체인 동서 페더럴 모글을 향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이 더 형님도 계신데 저 하라 그래가지고 직원이 37명이었는데 저희한테 가입된 조합원 수는 33명이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은 해고가 업체끼리 해지가 됐는데도 다음 날부터 출근을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노조 탄압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대해 동서 페더럴 모글은 노동조합 설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해고 노동자들 중에는 유독 20대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전기차 분야에 취업하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사를 결심했다는 청년들. 실제로 이렇게 취업하기 좋은 기업이 별로 없나요? 좋은 일자리가 어떠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아예 저희들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가지고 좋은 데를 가던가 아니면은 조금 안 좋더라도 일단 취업을 하던가 선택지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턱없이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곡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갇히지 않게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더 좋게 만드는 거를 선택을 한 건데 더 좋게 만들려고 노조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아쉽습니다. 얼마 전 동서 페더럴 모굴이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사를 노조에 밝혀왔다고 합니다. 현재 세부적인 고용 조건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노동자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암울하게 하는데요. 일한 만큼 대우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여기에도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의 장기화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새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추정 60분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버텨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에 더 이상 희생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다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공장이든 장사하시는 분들이든 국회든 다 잘 돼가지고 좀 편안해서 너무 안 되니까 힘들어요. 금리가 내려가야 되겠고 경기가 좋아야 되겠고 그래야지 뭐 우리 같은데 조그만 데들 직원들 뭐 꼬박꼬박 월급도 줘야 되는 거고. 그래 정말 뭐 경기가 좋아하고 제가 장사도 잘 되고 몸 안 아프고 건강히 사는 거 아들 도와주는 게 그렇지. 우리가 안 아프면 아들 도와주는 거 아니요. 농사 짓는 사람 다 그렇지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농사 잘 되고 또 이제 가을에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따라금이 좀 우리가 농사 짓는 마침 가격이 맞고 그러면은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사는 거.